오늘 1월 1일 새해 첫날 저희 MBC 특집 뉴스데스크에서는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실시되어 온 통행금지가 오는 1월 5일부터 아주 없어집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새해 첫날 이와 같이 1월 5일부터 통행금지를 없애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통행금지 해제 소식 그리고 내무부의 치안대책 관계 부처의 표정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새해 초하루인 오늘 통금 해제 문제를 오는 5일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해서 당일부터 해제토록 모든 절차를 갖추라고 관계 수석 비서관을 통해서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통금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 만장일치 결의가 있었고 정부 또한 그 준비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 성탄절과 연말 연시의 통금 해제 기간 동안에 모든 지역이 조용한 것으로 봐서 통금 해제 조치는 오는 3일서부터라도 연말 연시의 잠정 해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행정 절차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그 절차를 거쳐 당일부터 해제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웅희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통금 해제 지역은 접적 지역과 해안선 등 일부 취약지구를 제외한 전국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접적 지역인 경기도 강화와 김포, 파주, 연천, 강원도의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일부 도서지방을 비롯한 해안 취약지구는 오는 1월 5일부터 실시되는 통행금지 전면 해제에서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제외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내무부는 통행금지 해제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서 올해 증원되는 7,000명의 전투경찰 요원 외에 16,000명의 경찰 병력과 장비를 서둘러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병력을 증원해서 일선에 배치하는 데는 최소한 한 달에서 석 달 이상의 교육 훈련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현행 경찰 인력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시켜 통금 해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웅수 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이 참석한 오늘 치안대책회의에서는 또 경찰 인력이 증원되는 대로 대도시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일선 파출소 근무 병력을 2~3명 더 늘리고 서울 시내 23개 경찰서와 지방 주요 경찰서에 형사기동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수사용 차량과 무전기 등 장비도 크게 보강할 계획인데 오늘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성탄절과 연말 통금 해제 기간 동안 보안사범은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밝히고 일반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크게 높아져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된다고 해도 치안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무부는 내일 종합적인 치안대책 발표와 함께 시도 관계간 회의를 소집합니다. 통행금지 해제 조치가 예상보다 일찍 내려지게 되자 정부 각 부처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교통수단별로 승객 수요를 분석하고 운행시간과 정차 등의 재조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새벽 1시까지 운행하고 택시는 24시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철도의 운행시간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늘어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비해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요원의 정원, 재교육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공항에는 국제선 항공기가 24시간 이착륙할 것에 대비해서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공부와 노동부는 통금 해제에 따라서 각 기업체에서 종전에 실시하지 못한 1일 3교대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24시간 근무 체제를 위한 방안과 사건 사고에 대한 검찰의 24시간 수사지휘 체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36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번 통행금지 해제를 우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최초로 24시간 경제 활동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이 되고 동시에 시민들 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송환 하동군 부기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생활의 경우 통금 해제 후 몇 달 동안은 해방감으로 가장들의 귀가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주부들이 애를 태울지도 모르지만은 통금 때문이라는 핑계는 곧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외박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쫓기는 시간 속에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던 몸에 밴 폭음 습관은 바뀔 것 같습니다. 또한 통금에 쫓겨 귀가 전쟁을 치러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이고 통금에 쫓긴 나머지 과속 운행을 하던 택시들이 무리한 운행을 피하게 돼서 교통사고율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자들을 위한 버스, 지하철 등 교통편의 야간 연장 운행이 예상되고 한밤중에 생기는 응급 환자들은 이제 임시 야통증을 발급받는 등의 어려움을 덜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흥 접객업소들은 영업시간의 연장으로 매상이 크게 올라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행금지가 풀리면 먼저 경제활동에서 비중이 큰 야간 작업과 생산 그리고 수송 등이 자유로워짐에 따라서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 산업계는 통행금지 시간을 고려해서 짜놓은 작업 시간을 2교대에서 3교대로 당장 바꾸게 되면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와 함께 취업 인구도 많아져 고용 효과도 커지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제한을 받아왔던 수출입 물량의 야간 수송이 가능해져서 수출 활동에 도움이 되면 물론 빠른 수송으로 유통 마진과 수송 비용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원가가 싸지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에 안정감을 줌으로써 관광업계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외화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외국 바이어들의 야간 활동이 자유로워져서 수출이 촉진됩니다. 또 야간 경제 활동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업과 영세 상인들의 생업이 편리해지고 은행의 야간 금고 업무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만선의 고깃배가 입항을 하자마자 하역 작업과 동시에 수송이 가능해져서 생선의 신선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소득을 늘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새 초하루에 전해진 통행금지가 해제된다는 소식은 확실히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됐습니다. 먼저 시민들 반응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데 따른 그 뜻, 이것을 정보 기자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기사들로서는 통금이 해제되게 되면은 수입 면에서는 지금보다는 약간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요금에 대해서는 밤 12시 넘으면은 택시 요금이 다른 방법으로서 더 받는 방향을 취해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생활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또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통금이 있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걸릴까 하고 걱정이 되고 또 어디서 뭐 늦게 들어와서 잠 자다가 걸리지 않나 술에 취해서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통금 해제가 되면은 뭐 그런 걱정은 없어지겠지만은 남자분들이 좀 더 늦게 들어오지 않나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경찰관의 입장에서 모든 장비나 인원 모든 그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안 문제가 물론 어려운 상태이긴 하나 우리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심기일전에서 더욱 분발하고 분투해서 치안 질서의 만점을 기할 것을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야간 통행 금지를 연초에 해제키로 한 조치는 국민 생활에 불편한 점을 가급적 빨리 해소시켜 안정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통치 철학의 발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조숙한 통금 해제 조치는 이 같은 점에서 그동안 누적된 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온 국가보위 특별조치법 그리고 8.3 경제조치의 폐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통금 해제가 국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정부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민정, 민한, 국민 등 3당 간부들은 원래부터 통금을 해제토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키로 합의했고 국회는 이에 따라 내무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금 해제 건의안을 가결해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해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 왔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6년간 시행돼 왔던 통금은 오는 5일 밤부터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MBC 뉴스센터 1월 10일 순서 첫 번째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은 상당히 좀 느긋했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도 통금이 그렇고 풀렸죠. 네. 심야에 산책을 나서는 또 다정한 부부도 있었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보냈던 통금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대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통금이 없던 때를 살았던 세대나 아마 대단한 감회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37년 만에 잃었던 4시간을 되찾았는데요. 통금 해제 이후에 밤의 풍속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김재철, 김동환 두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밤 12시에 묶여 시한포 시간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자율의 시대가 열리고 밝은 가로등 불빛에 4천만의 밤이 되살아났습니다. 택시 운전자들의 죽음의 질주, 한밤중 주택가의 고요를 깨뜨리던 방범대원의 딱딱이와 호루라기 소리, 쑥스런 얼굴로 초만을 이루던 경찰서 보호실 등도 이제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통금 시대 37년은 이제 영원히 역사의 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의 밤은 경무에 시달리는 셀러리맨들에게도 느긋함과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계추처럼 돌아가는 직장생활, 퇴근 후 모처럼 만난 선후배나 동창들과 한잔 하다 보면 밤 11시, 다음에 또 만나자는 얘기도 못한 채 쫓기듯 택시를 잡아야 했고 12시 전에 집에 데려고 운전사를 독려해가며 앞차와 죽음의 압시력의 경쟁을 벌여야만 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금이라는 허물을 벗어던져버린 이제 직장인들에게도 밤은 차단막이 아니고 자신감과 기대를 안겨주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기자가 통금 해제 이후 닷새 동안의 밤을 추적해본 결과 우리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줄 만큼 조용하고 차분한 거리였지만 변두리 나이트클럽 등에는 아직도 10대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기도 해 이들이 앞으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중고등학생 경우에 교복과가 두 발 더 자율화됐고 또 통금까지 해제되는데 그 풍기 문제가 굉장히 염려되는데 말이죠. 청소년에게 그러한 자유를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그마침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국가가 기대하는 바를 잘 알아서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랍니다. 닷새 동안에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던 사건 사고가 숨을 죽인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형 사건 사고가 줄어든 것이 경찰의 비상근무 체제에 의한 것임을 상기할 때 비상근무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야간 범죄에 대비한 경찰의 인력과 장비 보강 문제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이 그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조치가 오래 갈 것도 아니고 그 치안 문제들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그 통행금지 해제 조처로 인해서 경찰이 병력이 증원이 돼야 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통금 해제 조처에 따른 후속 조처로서 우선 그 방범 내지는 수사에 근무하고 있는 보안과 내지 수사과의 이를테면 경찰 공무원을 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는 증원을 시키는 그러한 일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잃고 지내던 밤의 4시간이 되살아나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은 밤의 권리 유보에 가장 큰 고통을 받아온 수출업체와 중소공장 그리고 각종 유통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수출업체들은 경제활동 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생산 공정과 종업원들의 근무 교대 시간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도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 결국 생산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기업체에서도 그 통금 조치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그 통금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요즘은? 네, 아무래도 그 한 1,500여 명 종업원이 근무하는 그런 심야이기 때문에 어떤 그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경우에 그 파출소의 힘을 빌리던가 어떤 기관의 힘을 빌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점이 없어졌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편리해졌죠.
또 각종 유통업에 종사하는 서민층의 경우 통금 해제가 바로 활동 시간의 연장으로 이어져 부지런한 사람은 더 많은 일거리를 찾게 됐습니다. 구멍가게와 포장마차 등의 영세 상인들은 영업시간이 길어져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됐고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시간의 여유 때문에 각종 수산물 시장이 밤새워 열리게 됐고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일을 끝낸 뒤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 새벽 3시인데 말이죠. 네. 어제가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6시에 나왔습니다. 예. 그 예전까지만 해도 그 통행금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참 일이 끝나도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은 통행금지 해제되고선 일 작업 끝나고선도 집에 볼 일이 있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이 불빛하는 도서관에서 시간에 쫓김이 없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진리 탐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통금 해제 조치는 대학인들에게 외형적 제약을 벗어나 자기 스스로의 틀 안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24시간 시대의 막은 닷새 전에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통금이 해제된 82년은 자유시민시대, 자유화 시대가 열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화 시대를 착실히 밀고 나가면서 이 시대가 가져다줄 여유를 마음껏 즐겨야 하겠습니다. 접적 지역과 일부 취약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이 통금 해제는 이제 질서 속에 창조적인 생활을 해야 할 그러한 명제를 또 우리에게 안겨준 거죠. 네.